지난주에 우리 휴피업부터 시작했어요? 휴피업부터? 자, 보겠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만. 페이지는 119페이지에 휴업부터 해가 다시 쭉 가겠습니다. 휴피업에 관한 내용은 일단은 기억할게. 휴업 등 이렇게 얘기하면 공통점이 이게 일단 이 휴업 등 할 때 대상이 4개죠? 휴업, 폐업, 재개업, 기간 변경까지 4가지고 공통점은 사전에 신고한다는 거하고 신고할 때 서식이 똑같죠? 독립 서식이고 요 신고 의무를 해태하면 제재는 뭐더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다. 그죠? 그리고 휴업 등에서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건 일단 3가지를 보시면 돼요. 휴업이라는 지문이 딱 나왔다. 그러면 몇 초? 3초. 사전 그리고 방문 신고까지.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휴업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우리가 여기 방문 신고라고 하는 건 등록증을 첨부한다는 거죠. 그죠? 가야 된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 휴업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이제 이어져서 재개업을 하는데 즉시 재개업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재개업 할 때 재개업을 신고를 함으로 해가지고 뭘 받죠? 등록증을 언제까지? 즉시 반환해야 된다. 그죠? 즉시 반환까지. 그래서 요거 재개업 신고를 해서 등록증을 돌려받아야 됩니다. 요거 하나. 그리고 휴업은 몇 초 금지? 휴업 6초 금지. 6초 금지하는 이유는 뭐죠? 다 타니까 고기가. 그죠? 그래서 6초 금지되어 있고 금지되어 있다라는 말은 업을 할 의사가 없다. 그죠? 6월 초과되면. 그래서 등록은 할 수 있다고? 상치까지. 일단 요건 알아야 됩니다. 간단하잖아요. 그죠?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죠? 자, 이렇게. 그래서 조금만 일단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간판 처리 같은 건 뭐 기본적인 내용이고, 넘어가시면, 일단 중개계약이 나와요. 페이지.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법에 너무 간단하게 정리하나? 이건 알아도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원래 공인중개사법에 보면 법 제22조에 일반 중개가 있어요. 그리고 법 제23조에 전속 중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상의 법정 중개 방식이 몇 개냐? 그럼 몇 개? 2개입니다. 일반 중개, 전속 중개. 다른 건 없어요. 그러면 일반 중개, 전속 중개 둘 다 법 조문에 규정되어 있다는 말은 둘 다 의무는 아니다는 거죠. 근거를 두고 있을 뿐이지. 알겠죠? 너무 많이 잤어요, 어제 저녁에. 뭐 사람이 메가리가 없어. 자,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은 요건 딱 정리해가지고 일반 중개계약은 법정 중개 방식이죠. 그리고 일반 중개계약서라는 서식이 있었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 서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 할 수 있다? 권장할 수 있으니까 사용할 의무는 없다.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전속 중개계약 딱 가보면 이것도 머릿속에 정리할 게 법 조문에 규정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전속 중개계약서라는 서식에 내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일단 구분하면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보면, 자, 23조에 보니까 전속 중개 해가지고, 자, 전속 중개 계약이 규정되어 있는데, 전속 중개 계약은, 보세요. 체결해야 돼, 할 수 있어요. 그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다만, 체결하게 되면 지금 보신 것처럼 의무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 1, 2는 알죠? 2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다? 서식이에요. 전속 중개계약서 사용 보존 의무죠. 자, 그러면 우리 기억할 게 있죠? 서면 관련 위반은 업무정지다. 이건 자꾸 입에 붙여야 돼요. 그러면 이건 전속 중개계약서 관련된 위반은 업무정지고, 두 번째 의무가 뭐냐면 정보입니다. 정보 공개 관련 의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건 제재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개공한테 주어진 행정처분이 뭐냐? 라면 그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상치 아니면 업무정지예요. 왜? 절취는 개공이 이렇게 하는데 뭘 위반해서 이게 아니에요.
근원적으로 안 되는 거. 공인중개사법상에서 무조건 금지하고 있는 게 4개 있죠, 뭐. 그죠? 예. 이중등록, 이중소속, 양도되어 이거. 이중등록, 이중소속, 양도되어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은 절체예요. 근데 개공이 의뢰인에 대해서 뭘 위반했는데 이렇게 되면 제재는 상치 아니면 업무정지예요. 이건 자연스럽게 뭐가 되겠죠? 같은 게 아니니까 상치. 그러니까 기준을 정해야 된다고. 서면 관련 위반은 뭐라고? 업무정지다. 그럼 정보가 딱 나오는데 이것도 기억할 게 정보 공개 의무잖아요. 이거 의무니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2가지 의무가 주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건 반드시는 아니죠.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 시에는 공개해라 하지 마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면 정보 공개 방법이 몇 개 있더라? 정보 공개 방법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과 일간신문 이렇게 2개 있죠. 그러면 둘 다입니까? 둘 중 하나입니까? 둘 중 하나, 그죠? 기억할 거. 요거 또는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정보망과 일간신문이 아니고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둘 중에 하나. 그러면 주로 요거겠죠? 정보망. 왜? 일간신문 비싸니까. 그러면 공개라는데 대통령령에 보면 의무적 공개 사항이 뭐라고? 의무적 공개 사항이 그래요? 그러면 7가지가 있는데 이 7가지는 의무적이니까 공개해야 돼 할 수 있어요.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공개해야 되는 거 7개 중에 2개가 나와요. 그죠? 2개가 뭐? 기억할 건 2가지예요. 7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기억하실 건 2가지예요. 정보를 공개할 때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이건 공개해야 되나 돼? 해야 돼요. 근데 권리관계가 나오면 거기에 소유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주인 소유자의 인적사항은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주소, 성명 등의 인적사항은 공개해라 하지 마라. 그렇죠? 특히 전속중개계약 관련해서는 종결 의미를 잘 봐야 됩니다. 정확하게.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는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공시지가가 있어요. 공시지가 어젠가요? 표준지 공시지가 나왔죠? 표준지 공시지가가 그렇게 많이는 안 떴어요. 많이는 안 떴어. 근데 뭐 보유세가 뭐 막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제일 비싼 게 내추럴 리퍼블릭 그 땅이 지금 제곱미터당 1억 9,900만 원인가 1억 9,600만 원인가 하여튼 그래요. 대략 한 평 6억이 넘대. 그게 우리나라 제일 비싼 땅이에요. 여기가. 그것도 표준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가 제일 비싼데 그건 뭐 근데 그게 작년보다는 많이 덜 뛰었대요. 작년에는 한 50% 뛰었다요. 근데 지금은 뭐 올해는 얼마 많이 안 뛰었는데 그런 거야. 보유자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땅이 있잖아요. 오른 건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 지금 얘기할 때 어느 지역에 뭐 보유자가 뭐 많이 올랐다고 뭐 그러니까 200만 뭐 6천만 원이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오른 땅이 이제 값이 있잖아요. 20매덕이 올랐어요. 그럼 28억이 올랐는데 세금을 60만 원 더 내면 그게 비싼 거야? 아니지. 오른 게 20매덕이 올랐는데 그 60만 원이 그게 비싼 거야? 그러니까 오른 거 있잖아요. 그 얼마가 땅값이 올랐냐를 고려하지 않고 보유세가 얼마 올랐냐 이것만 보면 완전 폭탄 맞은 것 같아. 근데 거기 올라간 가격은 한 30억 가까이 올랐어요. 난 내겠다. 아니 28억이 가격이 28억이 올랐는데 60만 원을 못 낸다고? 없어서 그렇지. 그죠? 내고 싶은데 없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양쪽을 다 봐야 되는 거야. 갑자기 이제 보유세가 6천만 원 증가 이러면 우와 대뜸만 올라갔잖아요. 근데 거기 올라간 가격은 28억이에요. 28억. 네? 아 그거 하는데 왜냐면 그 글 쓰는 거 있잖아요. 글 쓰는 거는 개가 사람 물면 기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개를 물어야 기사가 되지. 그게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슈가 되고 눈에 확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6천만 원. 보통 사람들 볼 때, 일반 소시민들 볼 때 6천만 원 세금이 더 내야 된다. 우와, 죽는 거야, 이거.
죽는 거라고 생각되지만 실제로 그 내막은 안 그렇거든요. 오른 게 28억인데 60만 원 더 내는 건 당연하지. 60만 원은 내 되겠어요? 28억 올랐으면. 그치? 뭐 로또나 뭐 차이가 뭐 있노? 로또 되면 얼마 내면 세금이? 33% 냅니다. 세금이. 그래서 100억 되면 33억 세금 내야 돼요. 그럼 억수수 많이 내는 것 같죠? 안 그래? 근데 하나도 원래 없었잖아. 그죠? 근데도 많이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로또가 33% 내는데 그거는 뭐 별거 있으면 그거는 뭐 그런 거예요. 어쨌든 오늘 오다 들어보니까 표준지 공시지가가 발표됐는데 뭐 금액이 뭐 하여튼 그 땅은 유명한 땅이죠. 한국에서 제일 낮은 것도 200 얼마 있어요? 200이 얼마짜리 있어요? 예? 예. 평당 니들아 어느 땅이더라? 올해는 사실 뭐 제가 못 봤어요. 근데 예전에 그러니까 평당 230원인가 280원인가 하여튼 예, 그런 땅도 있어요. 어쨌든 공시지가는 공개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데 언제 임대차의 경우에는 그죠?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8억 올라가지고 60만 원 내고 싶은데. 자, 이렇게 그래서 하나 둘이죠. 그 다음에 대통령령에 보면 이 정보 공개 사항 있잖아요. 이게 대통령령에 있었잖아요. 그죠? 대통령령에 정보 공개 사항이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전속 중개 계약의 세 번째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은 3월을 원칙으로 하죠. 3월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약정에 우선한다. 정확하게 들었어요? 약정에 우선한다 그랬는데. 그치? 예. 약정입니다. 예. 약정이 우선합니다. 예전에 한번 이 질문이 나온 적이 있어요. 약정에하고 약정이가 다르지. 약정에 우선한다면 비교잖아, 비교. 약정보다 우선한다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은 좀 잘 봐야 돼요. 그죠? 그게 이제 그런 게 사실은 말장난이에요. 근데 의미가 많이 다르지만 실수를 유발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꼬름만 문제지. 좋은 문제는 아니고. 자, 어쨌든 여기까지가 지금 여기 보고 계신 게 뭐라고? 법 조문에 규정된 거예요. 눈에 봤습니까? 눈에 탁 찍으면 한눈에 들어올걸요? 그 다음에 전속중개 계약서를 써. 아니라도 대답이라 잘하세요. 서식상에 예, 제가 그때 한번 그랬죠. 미국에 와스프 그 애들이 하는 얘기가 자식 교육시킬 때 대답 잘해라, 인사 잘해라. 다 두 개만 하면 돼요. 그럼 승부할 수 있대요. 예. 근데 우리나라 애들 가만 보십시오. 대답 잘하는 거. 응? 사실 그죠. 그래가지고 서운할 때가 있어. 뭐라 얘기하면 굉장히 좀 친절한 애거든요. 근데 뭐 문자를 보내면 대답이 이렇게 오든지 좀 기분 좋으면 아시죠? 이거 뭔지? 이게 아들 다 그래요. 자, 이 서식상에 걸려 있는데 자 보세요. 첫 번째 그러니까 윤곽을 잡아야 돼요. 걸려 있고 이게 하나, 두 개가 있어. 첫 번째가 개공의 뭐죠? 의무. 그럼 두 번째는 뭐요? 중개 의뢰인의 권리 의무예요. 그러니까 눈에 띄는 거. 위에는 권리고 의무고 밑에는 권리 의무네. 요거요. 그 다음에 개공의 의무는 하나, 둘, 셋, 네 개. 아셨죠? 첫 번째,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면 2주에 한 번이죠. 2주에 한 번 이상은 업무 처리 사항을 구두로 문서로 통지해야 문서. 그 다음에 정보 공개는 빨리 할까요? 신중하게 할까요? 신중하게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를 공개할 때는 신중하게지만 이미 오픈됐죠? 공개한 때는 언제까지? 지체 없이 그죠? 구두로 문서로 중개 의뢰인에게 내가 이런 정보를 공개했어 라고 알려줘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2주에 1회 이상 7일 이내에 지체 없이 이 처리 기간은 꼭 기억해야 되고 전속 중개 계약 관련해 가지고 구두라는 경우는 없죠. 다 문서입니다. 문서. 그죠? 구두라는 건 뭐밖에 없다? 보이스피싱. 그죠? 근데 요새 보이스피싱은 문자로 합니다. 시급했습니다, 제가.
제가 얘기했죠? 아, 진짜 시급했어. 그거 우리 보통 기본 확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구글이나 뭐 플레이스토어 그런 거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거기서 다운받는 거 말고는 절대 클릭하시면 돼요. 스미싱이라 그럽니까? 그 클릭하면 거기서 깔려가 바로 연결되는 거. 아우, 이거 우리도 보통 확인하는데 그걸 어떻게 제가 눌러가지고 깔려있는 거 앱이 깔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있잖아요. 그러면 꼭 저녁이나 아침에 한번 핸드폰에서 보안금 사는 거 있죠. 자주 하세요. 그래갖고 제가 서울 서초 신한은행 지점에다가 직접 전화해봤거든요. 전화 그 사람 있는 담당자가 뭐 이상해가지고. 그러니까 있다는 거야. 그래갖고 다음 아침에 제가 다시 이제 앱 확인하다가 보안 있잖아요. 검사 해가지고 앱이 하나 이게 이상하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지웠거든요. 삭제를 하고 나서 다시 그 지점 전화했어. 없어. 뭔가 알겠죠? 똑같은 서울 서초 지점에 전화했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절대로 그 공식적으로 다운받는 앱 있잖아요. 그거 말고는 아무거나 이렇게 꼭 누르면 안 돼. 그렇죠? 아이고 진짜 바보 된 느낌이었어 완전히. 진짜 바보 됩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확인 설명은 공식적으로 개공한테 주어진 의무죠. 근데 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라 그래가지고 전속권에 비례를 해서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거 몇 개요? 4개. 그 다음에 중개 의뢰인이 권리 의무는 하나, 둘,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위약금이죠. 위약금. 그리고 비용 지불 의무. 그리고 누구? 협조. 개공의 확인 설명 의무에 대해서 협조하여야 한다까지. 눈에 보고 계시죠? 이렇게 3개가 있어요. 근데 위약금은 법정 보수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잖아요. 근데 위약금이다 그럴 때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게 거래 없으면 보수도 없고 보수가 없으면 위약금도 없어요. 그러면 위약금을 지불한다는 말은 뭐가 체결되었다? 거래가 되었다. 그러니까 위약금이 나오면 포인트는 이겁니다. 뒤에 거래라는 게 있는지죠. 거래가 따라오는지.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직접 거래 인정합니다. 직접 거래 인정한다는 말은 보수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보수를 지급하지 않지만 법정 보수 있죠. 법정 보수를 줍니까? 법정 보수에 그럼 50%를 줍니까? 50%의 범위 내, 그죠? 그러니까 비용이 나오면 딱 기억할 거 요거요. 범위 내에서 뭘 지불한다? 비용을 지불한다. 요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게 위약금이나 보수로 바뀌고 요게 없죠. 50%를 아니면 법정 보수를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 끊어서 한 번씩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속중개계약은 정리가 됐죠.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과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게 뭐냐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입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정자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하니까 기억나는 거 있어요? 고인정, 그렇지? 고용인 인장 정보망, 예. 그죠? 이건 뭐가 없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없어요. 자, 그러면 갑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서 누가라는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은 뭐밖에 없죠? 예,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도지사 등록관청이란 말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은 어디 있다고? 국토부령에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정보망을 이용하는 자가 누구예요? 개공들끼리예요. 그러니까 개공들끼리 정보망을 이용한다는 말이 뭐냐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하고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거래정보 사업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이 24조거든요. 그러면 개공들끼리 이용한다는 게 뭐냐면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사람이 거래정보 사업자잖아요. 그러면 거래정보 사업자가 이 관리하는 정보망은 개공들끼리 이용한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개공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개공한테만 준다 이 뜻이에요. 이용하는 자가 개공들끼리니까. 그러니까 정보망에 관련된 부분에서 문제가 나올 때 중개 의뢰인이라든지 일반인이라는 단어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위반했을 때에 취소를 하는데 취소를 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재량 취소라는 게 포인트예요. 이해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기본이 4개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
거래정보 사업자가 될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부가통신 사업자예요. 부가통신 사업자는 법인이에요? 개인이에요? 그죠? 아무나 아무 말이 없으니까. 그죠? 법인인지 개인인지 특정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부가통신 사업자 이해야 되고 숫자 있죠? 502, 31일. 이걸 말로 해봐요. 그치? 이렇게만 적어놓고도 본인이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전국적으로 가입한 개공수가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 30명 이상, 정보 처리 기사 1명, 공인중개사 각 1명 하셨죠? 이렇게 됐습니까? 502, 31일 정해놓고 500명. 자, 그 다음에 지정서 교부합니다. 며칠? 30일 내에, 그죠? 운영규정 승인 몇 달? 3월 이내에. 설치 운영은 몇 년? 1년. 그죠? 아셨죠? 1월년이 하나씩 있거든요.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보공개 규정을 위반했잖아요. 즉 개공으로부터 듣고 있습니까? 지금 따라오고 있죠?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 외에 다르게 차별 공개하면 그 지정은 취소하고 할 수 있고, 그렇지, 할 수 있고 동시에 1대1입니다. 그래서 요거 정해가지고 딱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운영규정 있죠? 운영규정에 대한 해당, 운영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문자죠. 요건 지정은 취소하고 할 수 있고, 지정은 취소할 수 있고, 동시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입니다. 그러니까 지정 취소라는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은 지금 보시는 바처럼 병과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다가 원칙이에요. 다만 지나가듯이 들어도 돼요. 이건 개공만 안 돼. 개공만 규제 완화 차원에서 선택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것이지 원칙상은 병과할 수 있다. 형벌 하나, 과태료 하나,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각각. 끝. 간단하죠? 네, 그래서 요것만, 그러니까 자꾸 기억하셔야 돼요. 공인중개사 이 시험은 내가 아는 문제만 안 틀리면 안 떨어져요. 진짜로. 문제는 아는 걸 대충 하는 거야. 공인중개사법은 이 시험 자체가 그래요. 많이 아는 것보다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정확하게. 애매하게 알 것 같으면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 왜? 찍기라도 하지, 속 편하게. 애매하게 알면 꼭 반대로 찍습니다. 그죠? 반풍수가 집안 조진다는 말 알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긴 것 같아서 딱 찍으면 딱 시험 문제가 꼭 그 근방을 찍어, 근방을. 그죠? 그러니까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아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문이 5개가 있잖아요, 보기가. 보기 5개를 다 알아야 답을 찾아요? 아니에요. 내가 확실하게 3개만 알면 답은 나와요. 3개가 뭔지 압니까?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3개가. 아주 보편적으로 자주 나오는 지문이라는 뜻이거든요. 기출지문. 그것만 확실하게 알면 나머지는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아는 거. 이왕 한번 볼 때 정확하게 봐야 되고. 아셨죠? 정확하게 기억하자. 이게 계속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좀 더 넓히고 많이 아는 거 필요 없고. 많이 알면 좋지. 그죠? 머리가 좋아가지고 도대체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100점 맞으면 할 수 없지. 근데 키를 쓰고 있잖아요. 막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그럴 필요는 없어요. 100점 맞은 사람. 제가 그래 100점 맞았다 했을 때 제가 뭐라고 어떤 표정을 받겠어요? 딱 이 표정 봤어요. 억수로 칭찬하는 표정이에요, 이게? 도대체가 공부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어쩔 수 없는 거 할 수 없는 거고, 근데 막 스트레스 받아가서 있잖아요. 원하는 점수가 안 난다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그거는 즐겁지가 않잖아. 그죠? 이왕이면 즐거워야 됩니다. 그죠? 아유, 이거 이런 거 봤어요? 이거 배운 적 있어요? 민법 계약서를 쓰는데 어떻게 하고 들은 적 있습니까? 그리고 모르는 걸 알게 되는데 얼마나 즐거운 건데. 그죠? 이제 바보가 개명하는 건데, 이거. 진짜 안 그렇던가요? 이 공인중개사법을 공인중개사법이 아니고, 이 시험을 공부하기 전에 뉴스 나올 때, 부산시에서 무슨 계획이 어쩌고, 도시계획이 어쩌고 막 발표할 때, 귀에 들어오던가요? 하나도 하더니 지금, 완전 따지는 상황이잖아. 지금은 알았잖아요. 아, 저것들이 지금, 지금 뭔 짓을 하려고 있는, 그죠?
그러니까요. 그게 어디야, 그게. 아는 만큼 더 보이는 건데, 아는 만큼. 그죠? 식자가 되는 건데, 이게. 뭐 식자 우한이라는 말도 있지만, 아는 게 병이라고. 그래도 모르고 보는 일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집에 그 큰아는 모르죠? 집에 큰아는 저기 무슨 계획이 어쩌고 하면 뭐 모르잖아. 내일 약속에 소를 한 잔 말까, 마실까 말까, 이거만 생각하고 있지. 얼마나 대단한 건데. 그러면 의사야, 뭐 까부르 사면 무시한 게. 니 안 하지고. 그죠? 딱 그냥. 자. 아니, 보통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남자가 뭐 신문 보다가 있잖아. 여자가 뭐 옆에서 뭐 부인이 뭐 하면서 뭐 해야 하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이잖아요. 어디 세상에 꼰대 들어본 거 배워가지고 뭐 알기는 돼. 지가 알면 또 얼마나 한다고. 어쨌든 아셨죠? 이제 아는 체 하세요. 네, 보시면서 아유 안 하니 저거 모르잖아요. 자, 확인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25조까지 가요. 예, 확인 설명. 이것도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고. 그 전에 맞다. 비밀도 지켜야지. 자, 비밀. 비밀 준수 의무가 있었죠. 비밀 준수 의무 그러니까 이거 탁 풀어가면 돼요. 누가? 개공등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예외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없어요 하는 순간 뭔가 아차 쉽죠? 있어요. 어디 있어요? 이 법, 저 법에 있어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렇게. 제재는요? 1대1. 근데 이 비밀 준수가 나오면 1대1을 기억할 때 항상 같이 해요. 유비표. 유비표. 유사명칭. 비, 비밀 준수. 표, 표시광고. 이렇게. 유비표. 그리고 비밀 준수 의무는 이거예요. 반의사 불벌죄죠. 반의사 불벌죄라고 할 때 기억하실 건 이겁니다. 이 의사가 처벌에 관한 의사입니까? 처벌에 관한 반대 의사입니까? 반대 의사. 그리고 진짜 제가 그렇죠. 이해가 안 되면 이 설명에는 반드시 반자가 들어가야 돼요. 반하여, 반대해서 이렇게 하셨죠? 네, 이렇게 딱. 비밀 준수할 때 풀어가는 거에다가 요렇게 예외가 있다라는 것만 알면 돼. 이 법, 저 법. 둘 다 나와야 돼요. 둘 다. 그러면 됐어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은 의뢰 시점의 의무와 거래 시점의 의무를 구분하죠. 의뢰 시는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거래 시에는요. 설명서입니다. 그리고 설명 관련된 위반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고 설명서니까 서면이죠. 그렇죠. 서면 관련 위반은 업무 정지입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시점 따라 딱 풀어가 보시면 의뢰 시에 확인 설명 누가 할까요? 개공은 해야 되고 소공은 할 수 있고 중개보조는 하면 안 된다. 그죠? 그러면 의뢰 시에 딱 포인트만 언제까지 설명할까요? 중개 완성 시, 중개 완성 전입니다. 그러니까 실가입니까? 예정가입니까? 거래 예정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죠. 설명한 내용을 서면화시키는 설명서 있죠. 설명서에도 실제 거래 금액이 나올까요? 예정 금액이 나올까요? 예정 금액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자, 누구를 대상으로 설명할까요? 중개 의뢰인 중에 누구? 취득 중개 의뢰인에게 합니다. 그러면 이 확인 설명 사항이 대통령령에 9가지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 9가지가 정해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 설명만 하면 끝입니까? 항상 설명 뒤에 뭐가 온다? 하고 엔드입니다. 설명하거나가 아니라 설명을 하고 그리고 설명에 대한 근거 자료 있죠? 근거 자료를 어쩌라고? 제시해야 한다. 그죠? 네, 이거 교부가 아니고 제시입니다. 그러면 확인 설명 사항이 9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3개 보토조 그랬죠? 보토조. 이 보토조 3가지를 기억합니다. 이게 3가지 보토조. 그러니까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 정보공개사항과 비교를 해보면 차이점은 2개잖아요. 그죠? 근데 공법상 거래규제 이용제한은 공통점인데 확인 설명에는 앞에 토지 이용 계획이 추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3개입니다. 그리고 이 조사 확인하는데 개공이 다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사 확인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억해야 되죠? 자료 요구 범위, 실제 상환,
예, 붙이세요. 실제 상환입니다. 실제 권리관계 등, 그리고 상태, 그리고 환경이죠. 환경까지. 그래서 실제 상환 해가지고 자료를 요구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그죠?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그 자료 요구에 대해서 불응하잖아. 그죠? 불응을 하게 되면 불응 사실을 설명해 줘야 됩니다. 누구에게? 네, 매수인 임차인에게 역시 설명 뒤에 뭐가 오죠? 하고가 옵니다. 설명을 하고 그 설명서에다가 불응 사실을 말한다. 기재하죠. 이렇게 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게 의뢰 시점의 의무죠. 위반하게 되면 제재는 뭐라고? 업무 정지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설명한 내용을 이제 서면화시킵니다. 이게 거래시입니다. 거래시에는 설명서죠. 설명서는 법정서식입니까? 임의서식입니까? 법정서식입니다. 그리고 종류가 몇 개? 4종이 있습니다. 대상물에 따라서 차이를 두고 있죠. 그러면 설명서의 작성은 누가 할까요? 개공은 해야 되고 소공은 할 수 있고 중개보존하면 안 된다. 그러면 작성했으니까 이제 뭐 할까요? 도장 찍죠.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습니다. 둘 다를 말하죠. 둘 다. 이건 책임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도장은 누가요? 개공이 해야 됩니다. 근데 만일에 이 사람이 법인이라면 주된 사무소는 대표가, 분사무소라면 책임자가, 그리고 계약서에도 도장 찍을 때 대표하고 책임자가 같이 찍습니까? 같이 찍는 경우는 없어요. 주된 사무소는 누가? 대표가, 분사무소는 책임자가 각각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합니까? 또는입니까? 또는입니다. 대표 또는 책임자가. 그 다음 소속 공인기사는 서명 날인 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언제? 당해 중개 행위를 하게 되면 당해 중개 행위를 한 경우에 혼자요? 함께. 그래서 당해 중개 행위를 한 개공이, 소공이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개보조원은 서명 날인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안 된다. 할 수 있다까지 이렇게 딱 구분하면 돼요. 이게 서명 및 날인까지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하고 작성하고 서명 날인까지는 소공이 따라오죠. 그런데 이 설명서에 대한 교부나 보존의 의무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의무다? 이건 개공에게만 주어지는 의무입니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개공에게만. 그리고 몇 년간 보존할까요? 3년간 보존하고, 이런 관련된 의무를 위반하니까 제재가 뭐라고? 업무정지라고요. 그러니까 서면이 아니고 서면 관련 위반은 그랬죠. 서명날인 작성 등등. 그리고 보존할 때 원본, 사본, 원본, 사본, 전자문서까지 보존하게 됩니다. 교부 보존까지. 됐죠? 이렇게 하면 기본은 딱 한 거고요. 그러면 법제 26조에 이제 거래계약서가 나오거든요. 설명서가 들어가 있는 이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돼요? 거래계약서라는 걸 넣으면 똑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거래계약서가 나오는데,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입니까? 임의서식입니까? 유일하죠. 다 법정서식, 이것만 임의서식입니다. 그러면 임의서식인데,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할 수 있죠. 표준서식을 정할 수 있고, 정하게 되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표준서식을 정하더라도 사용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용 의무는 없다, 그죠? 그리고 백지상에도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9가지 필요기재 사항이 있습니다. 그 필요기재 사항은 9가지 중에서 특히 4개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은 인적사항 있죠. 인적사항, 그리고 계약일 있죠. 권리 이전의 내용 있죠.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같은 이 4가지는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시험이 쉽게 나오면 물어요. 다음 중 거래계약서 필요기재 사항이 아닌 것은 하고 물어요.
그때 주로 답은 뭐겠어요? 보토죠. 보수, 조세, 저 토지 이용 계획 대신에 공법상 거래 규제 이용 제한이 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저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해결됐기 때문에 뭐다? 계약을 체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거래 계약서에는 누가 사고 파는지 사람, 그 다음에 물건, 어디에 있는 어떤 부동산 면적이 얼마 되는 거 갖다가 사고 파는지, 그리고 돈, 아셨죠? 금액이 얼마인데 이걸 어떻게 지급하고 어떻게 주고받을 건지 그걸 사실은 정하는 거예요. 이게 거래 계약서는. 그죠? 그리고 거래 계약서 관련된 위반했다. 제재는 뭘까요? 서면 관련 위반은 업무정지.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 서면 관련 위반은 업무정지다. 다만 이중계약서 있죠?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렇게 되면 이중계약서는 어떻게? 그렇지. 뒤에 만자라는 조사를 붙이세요. 상치만입니다. 보통 이중이라는 말이 붙으면 제재가 세잖아요.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절치와 1대1, 이중사무소는 상치와 1대1, 이중계약서는 상치만 이렇게 하셨죠? 자, 이렇게 하시면 거래계약서 관련된 내용도 정리됩니다. 여기 준하니까 이렇게 하시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가보시면 배상책임 보정 설정이 나옵니다. 이것도 사실은 정말로 간단하게 이거 보시는 딱 내용만 봐봐요. 이게 법 제30조거든요. 30조에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페이지가 161페이지. 근데 넘어가면 돼요. 162페이지 보면 손해배상 책임 요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린 딱 방식으로 보면 돼요. 법 제30조 1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 책임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과실 책임. 그 다음에 2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무과실 책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현행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 책임과 무과실 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맞죠? 1항, 2항이. 그리고 배상책임, 손해배상 요건의 첫 번째가 뭐냐면 그게 중개행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개행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했을 때 뭘 가지고 판단하죠? 개공과 고용인의 주관적 의사입니까? 그렇죠? 객관적입니다. 그러니까 외형상 객관주의다 그랬죠? 그러면 중개행위로 인해 가지고 과실이란 원인이 뭐냐? 고의과실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고의과실이라 할 때 이 과실의 경중을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하기 때문에 시험에 고의중과실로라고 나오거든요. 왜 X? X입니다. 고의중과실로가 돼버리면 중과실은 책임지고 경과실은 책임 안 지겠단 말이거든요. 그리고 또 중개행위로 인해 가지고 사무소를 제공한 거, 중개사무소의 제공이라는 원인에 의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그죠?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적 손해는 배상 책임 범위에 들어가지 않죠. 그리고 이 원인과 재산상 손해 사이에 뭐가 존재할 것? 인과관계가, 그죠? 인과관계가 입증이 돼야 되는데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피해를 주장하는 자인 의뢰인에게 있습니다. 이렇게요. 됐죠? 이게 배상 책임의 요건이에요. 그러면 이 배상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어떤 의무가 주어질까요? 업무 보정의 설정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풀어가는 거죠. 보정 설정 의무가 주어지는데 누구에게요? 개공에게 주어지는데 예외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개공에게, 그죠? 등록하든 안 하든 보정은 설정해야 된다. 언제까지 해야 될까?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됩니다. 언제부터요? 등록한 때입니다. 등록한 때 혹은 등록 후부터죠. 등록한 때는 이렇게요. 업무 개시 전까지. 그 다음에 이제 나오죠. 보정 방법이 나와요. 보정 방법 몇 개 있을까? 3개 있죠, 그죠? 보정 보험이 있고, 그 다음에 공제가 있고, 그리고 공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보정보험 등은 보험 가입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입니까? 아닙니다.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입니다. 타인을 위한, 제3자를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보험, 공제, 공탁 중에 하나를 택하는데
공탁이라고 할 때 공탁은 어디? 공탁기관이 어디죠? 법원입니다. 그리고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전액을 맡기죠. 전액을 임치하는 거, 맡기는 걸 공탁이라 하고 공탁의 성격이 뭘까요?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 공탁입니다. 지금 제가 한 개씩 언급하고 있던 것들은 나오는 것들은 시험에 한 번씩 언급되었던 것들 그리고 공탁은 돈을 딱 맡겨놨죠. 꼽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업을 그만둬도 바로 찾아가지 못해요. 왜? 개국은 중개업을 그만두더라도 죽다, 사망을 하더라도 3년간은 책임져야 됩니다. 최소한. 한 날 3년, 한 날 10년간 책임지기 때문에 최소한 몇 년간은 3년간은 해소할 수 없다. 아셨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게 보정 방법이고 그러면 보증금이죠. 보정 내용이라고 하고 보정 내용 혹은 보정 금액이라고도 합니다. 어떻게 구분되느냐? 법인일 때, 법인이 아닐 때, 지역 농협까지 해서 몇 개? 3개로 나뉩니다. 법인이다 할 때는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로 나뉘겠죠. 주된 사무소는 얼마? 2억 원 이상입니다. 이상이니까 최소, 이 말이 최소. 그리고 분사무소는요. 1억 이상을 추가죠, 추가. 추가라는 의미는 더하기입니다. 그러니까 분사무소가 한 개씩 늘어날 때마다 1억씩 더해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 분사무소 한 개 있다 법인의 보증금액은 3억이죠. 1억이 아닙니다. 3억이고 분사무소가 한 개 있을 때 중개사고가 터졌다. 그러면 분사무소는 얼마까지 책임질까요? 3억까지. 즉 법인 전체로 집니다. 그러면 법인이 아닌 자는 개인이죠. 공인중개사인 경우 구치상의 경우는 얼마? 1억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역농협은 딱 2개를 기억해야 됩니다. 뭐라고 몇 개? 2개요. 지역농협은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등록한 때가 아니라 앞에 뭐가 나와야 돼요? 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때 이렇게요.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때는 그리고 금액이 얼마? 1,000만 원 이상이라고 완화되어 있죠.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보증금액의 의미도 가끔 물어요. 자, 이거 있잖아요.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1억짜리 공제에 가입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1억짜리 공제에 가입했잖아요. 이 말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있었던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이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업을 그만두던, 아셨죠? 사망을 하던 책임을 지겠다라는 말입니다. 이 기간에 있었던 행위에 대해서 사고는 그 뒤에 생기겠지만, 아셨죠? 사고가 생긴 때가 아니라 이 기간에 있었던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공제금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걸리기 전이라면, 그렇죠? 소멸시효 걸리기 전이라면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현재 어떤 상태인가는 관계없이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1억이라는 말은 이 기간에 발생한 손해의 총액이 아니라 한 건당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년 1월 1일, 12월 31일까지인데 2월 10일 날 중개사고 생겼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요? 공제효력은 소멸입니다. 공제효력은 소멸되고 2월 10일 날 손해가 3천만 원 생겼어요. 얼마까지? 3천만 원 지급하겠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7천원 없습니다. 이때 2월 10일 날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얼마까지 책임졌다고? 이 한 건에 대해서 1억까지 책임지겠다는 거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손해의 합이 1억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1억이라는 말이 한 건당. 이해하겠죠? 한 건당. 그러니까 보증금액이란 개업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의 한도를 의미한다. 아니죠? 그리고 이 보증금액은 한 건당 보상 한도를 말합니다. 아셨죠? 한 건당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증금액을 다 해가지고 만약 신고하죠? 신고하는데 꼭 신고해야 됩니까?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왜? 보증기관에서 직접 통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네, 이런 경우에. 그리고 다시 이제 인고하는 게 뭐냐면 보정 변경이 있어요. 그때 요거 항상 말을 붙여서
효력 기간 중 뭐다? 보정 변경. 요거 기억하면 돼요. 자, 효력 기간 중 보정 변경을 다시 바꿔서 읽어봐요. 효력 기간 중 보정 변경의 의미가 뭐냐 이거지. 종전 보정에 가입한 상태에서 새로운 보정에 가입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입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보정 변경은 중복 가입 상태가 돼요. 그죠? 그리고 중개 행위 시하고 중개 사고 시에 보정 기간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보정금은 누가 지급한다? 사고 당시에, 행위 당시에. 행위 당시죠. 여기 그랬잖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제 가입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 다음에 개공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이 기간에 있었던 행위는 책임진다는 거잖아. 이제 사고 생긴 건 아니잖아요. 이게. 맞죠? 그 기간에 있었던 행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개공이 어떤 상태인가는 관계없이 보증금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걸리기 전이라면 책임을 지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보증금은 행위 당시에, 사고 당시에, 행위 당시에 그죠? 보증기간을 지급는 거죠. 그러니까 공탁의 경우에도 공탁했다가 공제를 바꾸잖아요. 그럴 때 그 공탁금 돈을 다 꼽아놨었죠. 그러니까 보증을 공제로 바꾼다 하더라도 변경일부터 몇 년간은 못 찾아가. 3년간은 못 찾아가요. 아셨죠? 왜? 공탁했던 당시에 그 행위가 있었다면 그때 공탁기간에 돈을 줘야 되니까. 이해하겠죠? 그래서 요렇게. 그리고 덧붙여서 이제 배상이 나오거든요. 손해배상 나오죠. 손해배상이 나오면 며칠이죠? 신토부리 가수 이름이 뭐라고? 베이로 하셨죠? 베이로. 그래서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공제는 재가입을 하고 공탁의 경우에는 지급한 부족한 금액을 어쩌라고? 보전하여야 한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딱 기억하시고 보증과 관련된 규제 있잖아요. 규제. 입에 붙여요. 제가 탁 하면 티 넣어야 돼. 무보증, 그렇지, 상치 이렇게 입에 붙여요. 이건 저절로 딱 되게 돼서 무보증, 상치. 자,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쉬었다 할까요?